혈액 모의고사 실기 시작하겠습니다. 72번. 자, 여성 노인이 재채기 할 때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 의지는 상관없이 자꾸 소변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하죠. 실금. 내 의지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소변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 여성 노인한테 가장 많다는 복압 요실금입니다. 재채기, 기침, 이게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이 근육, 관략근의 이 힘이 풀어지면서 이완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금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은 뭐까지 착용하고 있어요? 기저귀. 근데 여러분 요 실금이 있다고 바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건 안 됩니다. 기저귀는 결론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너무너무 이제 실금이 심해졌을 때 그때 착용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자가 배뇨로 다른 요실금 간호 훈련을 해서 해야 돼요. 자, 기저귀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면은 기저귀 자체가 습기가 노출돼 있죠. 습해지잖아요. 그래서 욕창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욕창이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욕창은 사실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아예 욕창 자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쵸? 순환이 안 좋을수록, 혈액순환이 안 좋을수록 또 욕창이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욕창 3대 요인이 있어요. 이 3대 요인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욕창 예방에서 해당할 수 있겠죠. 자, 욕창 3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압박입니다. 특히 우리 뼈 중에서 가장 오래 누워있을 때 그 천골이라는 부분 있죠. 엉덩뼈 쪽에. 이 천골 같은 뼈가 톡 튀어나와서 오래 누워있을 때 압박받을 때 그 부위가 가장 욕창이 많은 부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찰이에요. 그래서 시트 같은 거를 너무 주름지지 않게 팽팽하게 당겨주셔야 돼요. 그쵸? 피부 마찰이 있을 때 욕창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지금 기저귀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습기예요. 이 습할수록 또 욕창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시트에 물이 젖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되고 습하지 않도록 우리 기저귀 착용할 때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주자주 기저귀를 갈아야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욕창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1번. 요실금이 있다고 유치도관? 이거 유치도관이라는 거는 유치도뇨죠. 그러니까 도뇨관 소변줄에다가 이 주머니 있는 겁니다. 소변 주머니. 그쵸? 소변 배액 주머니까지 있는 건데 이건 유치라고 하는 거니까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고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무슨 위험이 높아요? 요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있다고 욕창을 예방하려고 이거를 먼저 시행하는 거는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심지어 욕창이라든지 피부 발진이 나타났을 때 아무래도 그때 소변이 피부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착용하는 거고요. 이걸 삽입했다가 또 얼른 빼야 돼요. 왜? 요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압 매트릭스. 공기 매트릭스 이거는 욕창 매트릭스라고도 할 만큼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정답입니다. 이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진동 매트릭스도 있고 물 침대라고도 하죠. 물 매트릭스도 되게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2번은 정답입니다. 3번은 등 마사지를 금지한다? 아니요. 등 마사지 이거 예방할 때는 하시면 돼요. 등 마사지를 좀 자주 해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로션이나 크림을 이용해서 등 마사지 해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좋아지겠죠.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등 마사지는 하면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그거는 맞아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마찰에 노출을 안 할 수 있겠죠. 그쵸? 뒷문장은 맞는데 3번이 그 등 마사지를 권장합니다. 예방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욕창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예방은 맞아요. 등 마사지는 예방은 맞습니다. 근데 욕창이 혹시나 발생했다. 피부가 빨개져 있다. 그럴 때는 등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빨개져 있는데 등 마사지를 하다가는 더 마찰을 시키는 거죠.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윤활법, 우리 다 경타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움직이지 않도록 부동 자세를 유지한다. 부동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부동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마다 우리 침대 위라 생각하고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압박을 완화시켜야 되겠죠. 또 5번 보시면은 천골이 욕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죠. 여기 엉덩뼈 쪽인데 여기에 빨개졌어요. 그러면은 더 안 자주나요? 아니요.
빨리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반자위를 하면 청골이 더 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청골이 눌리지 않도록 그때는 측위를 취해주시는 게 괜찮겠죠. 빨리 체위 변경을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7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은 우리 초등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눈에 모래가 들어갔다. 아무래도 빨리 그 모래를 좀 씻어내야 되는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 방법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부터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있어요. 눈이 있을 때 세척을 보통 할 때, 여기 바깥쪽이라고 해볼까요? 바깥쪽. 여기 바깥쪽에 광대 쪽이 있네요. 바깥쪽인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흐르게 하면은 만약에 한쪽 눈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 모래가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눈을 어떻게 씻냐면 소독할 때도 마찬가지고 닦아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가 있는 안쪽 있죠? 코가 있는 안쪽. 그래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안쪽이 내안각에서 바깥에 외안각으로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 반대로 적혀 있네요.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척액을 흘러내려서 씻어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막 눈동자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씻어내야 됩니다. 잘못 적혀져 있네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눈 세척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돼볼까요? 만약에 세척액 말고 우리 한약 같은 거 우리가 만약에 점안할 때 있죠. 점안할 때 우리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이거를 해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얼굴이 있죠. 눈이 있어요. 눈동자.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 있을 때 여기가 광대 쪽이 바깥쪽이겠죠. 자, 이제 어떻게 점안하냐면 눈을 이렇게 거만을 이렇게 꺼내요. 솜으로 밑을 당겨가지고 하부 결막낭, 요거 빨간 부분이죠. 결막낭을 딱 꺼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안을 하는데 여기 위에서 여기 눈동자 위에 아니요. 위쪽이 아니라 하부 쪽에 떨어뜨릴 겁니다. 어디 떨어뜨릴 수 있냐면 하부 결막낭을 노출해서 여기 중앙도 가능해요. 여기 중앙에 떨어뜨리면 돼요. 중앙. 눈동자 아래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살짝 여기 귀가 있고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 그래서 외부 쪽으로 해서 외측이 한 3분의 1 요 정도? 하부 결막낭의 외측에 한 3분의 1 부위 여기 떨어뜨리면 돼요. 안약을. 밑에 또는 여기. 정중앙. 아래쪽에 정중앙이고 아래쪽에 하부 결막낭의 외측 3분의 1 정도. 이 정도의 우리가 점안액을 하셔야 됩니다. 안약 점안할 때는. 만약에 여기라든지 위에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부 결막낭의 중앙 또는 하부 결막낭의 외측에서 3분의 1 정도 이쪽에 점안을 해야 된다는 그림 관련된 위치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안약이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공 눈물을 하부 결막낭, 우리 아까 하부 결막낭 이렇게 꺼냈을 때 아래쪽이죠. 중앙에 2방울 정도,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안약이라든지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게 아니라 뭐 중앙에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지금은 세척하는 겁니다. 흘러나가게끔 해야 돼요. 틀렸어요. 자, 4번처럼 안구에 압력을 가한다? 세게 압력을 가하면은 눈이 좀 손상되겠죠. 이거는 아니고요. 자, 눈꺼풀을 벌리고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가게 한다. 정답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양쪽에 지금 모래가 들어가서 지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혹시 여기만 모래가 들어갔잖아요. 이쪽을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볼까요? 이 왼쪽에 모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로 숙여야 될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씻어내야 되겠죠. 만약에 건강한 쪽으로 기울인다면 이렇게 씻어낼 때 건강한 눈을 다치게 되니까 이렇게 식으로 해야 돼요. 그쵸?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눈 세척하는 방법이었어요. 81번. 30대 직장인이 종합검진을 받던 중 일반 소변검사가 시행되었다. 자, 지금 이거는 일반 소변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소변검사의 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일반 소변검사가 있죠. 일반 소변검사는 어떤 걸까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소변컵에 받는 거예요. 소변 배양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균을 배양해서 깨끗하게 멸균 없게 소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일반 소변 검사는 말 그대로 그 컵 있죠. 우리 소변 검체 컵이 있죠. 이 컵에다가 소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받는데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 누는 첫 소변은 아니에요. 첫 소변은 이것저것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첫 소변은 받지 않아요. 그럼 나올 때 첫 소변은 한 50cc 정도는 그냥 배뇨하는 거예요.
첫 소변 50cc 정도는 그냥 배뇨하고 그러면 마지막 소변보다는 중간뇨. 중간뇨를 우선 컵에 한 30에서 50cc 정도만 받으면 돼요. 30에서 50cc. 그래서 첫 소변 50cc는 우선 배뇨알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중간뇨 30에서 50cc를 받는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자,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 아닙니다. 첫 소변. 잘못됐죠?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뭐 어느 정도 받는다 이러면 맞는 것 같은데 물병이 2분의 1은 좀 많을 것 같아요. 물병? 아니요. 우리 컵이 있어요. 컵. 그래서 30에서 50cc 정도 중간요. 그 다음에 3번. 처음에 50cc 정도를 보다가 이거 그냥 배뇨에서 흘려보내는 거죠. 첫 소변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간요 30에서 50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마지막 소변 아니라 중간요. 4번 내용도 틀렸죠. 5번에 검사물을 채취하고 다른 검사물과 함께 모아서 나중에 되도록이면은 뭐 다른 검체를 기다리지 말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검사실에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여나 만약에 운반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죠. 로컬이라면 아마 우리 운반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로컬이라면 만약에 그 검사실, 그 인병실이 없어서 아침에 돼야지 확인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운반이 혹시 지연된다면 이거는 계속 실온에 두시면 안 돼요. 냉장 보관. 소변 검사도 운반이 지연돼서 만약에 내일 오전쯤에 이 검체를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정확한 설명은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소변 검사인데요. 보통은 소변 배양 검사라고 해서 요 배양용 검사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대로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또 멸균된 시험관에 이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도 좀 달라요. 일반 종이컵 모양이 안 돼 있고 플라스틱 통으로 해서 파란색 뚜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멸균 시험관에 깨끗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인공 도뇨 있죠. 단순 도뇨, 인공 도뇨. 우리 단순 도뇨로 해가지고 보통 받아내는 편이에요. 단순 도뇨는 깨끗하게 넣어가지고 바로 방광으로 채취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멸균 컵에 받으셔도 되고 혹시 만약에 이런 일반적으로 컵에 받는 거 말고 소변 정체 도뇨를 할 수 있을 수 있죠. 유치 도뇨. 그럴 경우는 소변 여기 도뇨관에다가 소변 주머니까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앞에 보면은 깨끗한 구가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 입구에 그 구에다가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채취를 하거든요. 방광에 있는 거 채취하면 이거는 깨끗하지 않아요. 멸균적으로 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시험관을 해가지고 바로 채취를 할 건데 그때 주사기를 뽑아가지고 채취를 할 때도 어떤 주사기로 한다? 멸균 주사기로. 멸균 주사기로 멸균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그 도뇨관에 딱 꽂아서 그거를 채취해야지 또 정확하게 요 배양용 소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이건 일반 소변 검사니까 정답은 처음에 거 50 정도 흘려보내고 중간요 30에서 50cc를 채취한다. 정확한 내용은 3번이 되겠어요. 83번. 병원에 장기간 입원돼 있는 환자의 식사 보조. 이거는 환자의 식사 돕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입원돼 있는 환자의 식사 돕기 방법이네요.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분위기를 밝게 해줘서 안 그래도 아프시기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밝게 경쾌한 분위기 주는 건 좋은데 방문객은 되도록이면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이 떨어진다든지 식욕 저하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은 제한하고 분위기는 밝게 한다. 두 번째, 구강 청결에 도움을 주고 맞아요. 근데 정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 뭐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정리를 하지 말고 만약에 옆에 뭐 그 기저귀라도 놓여 있다든지 막 냄새가 난다든지 그쵸?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식욕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을 이렇게 주위 환경을 정돈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게. 만약에 오염된 기저귀라든지 있으면 빨리 치워주시고 그쵸? 구강 청결에 해주는 건 좋아요. 주강 청결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식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로 한번 헹궈준다든지 그런 거는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음식물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먹어본다. 우리가 직접 뭐 기미상궁도 아니고 막 먹어볼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온도는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물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손등에 살짝 떨어뜨리는 정도. 먹어보거나 그렇게 뭐 우리가 기미상궁이 될 건 아닙니다. 3번은 마지막 말이 정답이 아니고요.
되고요. 네 번째, 마비된 쪽, 건강한 쪽, 혹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한 환자분들 중에 반신마비, 편마비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비된 쪽을 지지하고 바른 자세 괜찮고요. 저작이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만약에 내가 마비된 쪽이 아니라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은 항상 지지해줘야 됩니다. 혹여나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때는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먹일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이 옆으로 할 때 밑으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마비된 쪽 있죠.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드실 때 만약에 여기 기대는 이쪽이 옆으로 누웠을 때 약간 기대는 이쪽이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마비된 쪽을 이쪽으로 해서 먹으면 마비된 쪽으로 먹으면 마비된 쪽이 아래로 가면은 더 어때요? 안정감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감, 요 힘이 좀 받쳐지는 이 부분에 안정감 있게 식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쪽이 더 아래로, 마비된 쪽이 위로 가도록 옆으로 놓을 때는 그렇게 식사를 취한다. 이것도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은 4번 맞습니다. 다섯 번째, 고통을 주는 처치나 드레싱은 식사 전에 하면은 이런 거 처치하고 나면 아프고 통증 때문에 뭔가 불유쾌한 기분이죠.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 전에는 금물 하지 말자. 식사 전에 하면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욕이 뚝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는 아무래도 식욕을 좀 올려주도록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는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요실금 관련된 문제 같고요. 70대 여성분, 우리 여성 노인한테 가장 흔한 복압 요실금입니다. 배에 압이 올라가자 못해 나도 모르게 실수.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소변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복압이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밑을 받쳐주는 이 골반 근육들, 저 아래에 있는 골반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요도관략근 이런 것들도 많이 이완돼 있고 좀 수축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광도 불수의적으로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서 요실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요실금 간호에서 효과적인 대화를 찾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실금 간호에서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요실금 간호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라? 많이 드셔야 돼요. 왜? 왜 물을 자꾸 먹으면 또 이렇게 소변을 자꾸 실금하고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좀 안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분을 많이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수분을 많이 안 먹으면 방광이 이렇게 소변이 어떨까요? 물이 적으니까 농축되겠죠. 이 소변 농축이 제일 안 좋아요. 이거 요가 농축되면요. 오히려 얘가 좀 더 자극을 줘요. 어디에? 방광에. 방광에 오히려 자극을 줘서 방광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 채 움직인다 해서 불수의적이라고 하죠. 내 의지가 없이 불수의적으로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통 화장실에 보통 소변이 마려울 때 가죠. 마려울 때 가는데 이제 요의가 느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비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규칙적으로 있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우리 몇 번 가요? 뭐 3시간 내지 4시간마다 간다든지 그쵸?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거. 규칙적인 배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요실금 간호의 핵심입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라. 규칙적인 배뇨 습관. 이렇게 우리가 요실금 간호를 꼭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내용 안에서 맞는 말 찾으셔야 되는데 커피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안 돼요. 커피. 이번에 교육을 받았다면 좋아야 되잖아요. 커피를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제대로 교육이 진행이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실금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뭐 홍차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 못해요. 알코올은 당연히 별로겠죠.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실금을 더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소변 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요. 안 돼요. 제가 아까 수분 섭취 많이 해라 그랬죠. 요가 농축되면은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물을 더 드셔야 됩니다. 자, 하루에 3-4번 정도 케겔 운동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케겔 운동이 우리 골반저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그 골반 아래쪽을 이렇게 강화시켜주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밑에 관략근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실금을 더 완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케겔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술은 돈이 들잖아요. 수술로 돈이 들지 않은 참 경제적인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먹는다. 근데 물을 많이 먹는 건 맞는데요. 되도록이면 언제쯤은 제한해야 되냐면 잠들기 2시간 전. 그러니까 평소에는 드세요. 평소에는 많이 먹는데 잠들기 2시간 전은 이제 아마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제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앞문장이 틀렸어요. 그리고 소변이 원래 마려울 때마다 변이 완다. 이거 우리가 보통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제가 뭐 몇 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올바른 대화는 3번이 되겠어요. 잘 교육받으신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